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등학교 학부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상의 익숙한 것들 속에서 위대한 발명 정신을 함께 찾아볼 이도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발명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할 발명품은요.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익숙하게 듣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 짧은 소리 속엔 사람의 일을 덜고 시간을 아끼게 해준 고마운 발명품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네. 진짜 애들도 엄마 삑 했어 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진짜 활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 긴 막대 줄무늬 모양 그거 맞죠? 네. 밑에 숫자도 있고. 사실 이게 너무 익숙해서 발명품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찍는 도장쯤, 찍혀있는 도장쯤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바코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산대 앞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서고 계산원들은 일일이 숫자를 눌러가며 계산하느라 손끝이 닳았을지도 모르죠. 아, 정말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죠. 입력을 해야만 하는 어찌 보면 지금에서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 한번 벗어나 보자 뭐 이런 생각 누가 그럼 처음 했을까요? 네, 때는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대학원생 노먼 조셉 우드랜드와 그의 친구 버나드 실버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드랜드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과 줄을 그리다가 문득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네. 조용한 해변, 흔적이 사라지는 모래 위에서 세상을 바꾸는 줄무늬가 탄생한 거죠. 공부하던 학생들의 또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군요. 야,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네, 파도 소리와 햇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발명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1952년 분류장치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니까 곧바로 세상에 뭐 널리 쓰였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네. 광학기술도 스캐너도 컴퓨터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소중한 특허를 다른 회사에 아쉽지만 넘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걸 실현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말이죠. 네. 그래도 바코드는 결국 세상에 나왔잖아요. 네. 두 사람이 넘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끝내 실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정말 운명처럼 몇 년이 지난 뒤 그 특허가 돌고 돌아서 결국 우드랜드가 근무하고 있던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그 대학원생 분 한 분. 네, 그리고 이제 더 성장했던 우드랜드는 자신이 처음 떠올렸던 그 아이디어를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바코드를 완성을 실현하게 되죠. 야, 그 발명이 원래 주인을 다시 찾아와서 빛을 발한 경우네요. 네. 야, 그럼 이렇게 발명이 됐던 첫 바코드. 언제 익혔을까요? 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1974년 6월 26일 아침 8시 미국 오하이오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손님이 산 껌을 10개짜리 묶음에 붙은 바코드가 세계 최초로 스캔이 됩니다. 삑 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줄무늬 발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야, 껌이 바코드의 첫 손님이었어요. 네. 소박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스캔되었던 그 껌 포장지는 지금도 미국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의 물건도 어떤 순간 어떤 의도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귀중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우리가 흔히 이제 씹고 이렇게 싸서 버리는 그 종이가 최초로 사용된 바코드를 만나가지고 박물관에 전시가 됐군요. 네.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코드에 있는 줄무늬가 어떻게 정보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읽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바코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똑똑한 원리를 이용합니다. 바로 광반사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검은 막대는 빛을 거의 흡수하고 흰 막대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스캐너는 이 빛의 반사량 차이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요. 그걸 0과 1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아니 그럼 그 줄무늬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바코드 하나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기는데요. 국가 코드, 제조사 정보, 제품 고유 번호, 검증 코드 등 제품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까지 추적이 완벽하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코드는 단순한 어떤 표시를 넘어서 제품의 여정을 담은 일종의 디지털 족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진짜 바코드가 없었던 그 시절 계산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삑 하고 이제 끝나는 요즘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원들이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표를 직접 보고 손으로 입력했으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 바코드가 등장하고 나서는 단 몇 초 만에 정보를 읽고 계산이 끝나니까 시간은 줄고 정확도는 높아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피로와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바코드 없는 곳이 없겠죠. 네,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는데요. 네. 1980년에서 90년대 이때 바코드 스캐너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뒤로는 뭐 마트, 병원, 도서관, 물류 창고는 물론이고 뭐 공연장이나 뭐 공연장에서 이제 입장할 때 그 팔찌에도 쓰이고 맞아요. 환자 팔찌, 택배 송장 등 생활 곳곳에서 바코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 QR코드가 더 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QR코드는 바코드의 진화 형태인데요. 2차원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서 웹 주소나 이미지, 영상까지 저장할 수 있죠. 스마트폰 시대와 찰떡궁합인 업그레이드된 바코드인 셈인데요. 네. 게다가 지금은 3차원 바코드, 즉 X선이나 초음파로 인식되는 입체 코드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나 군사, 항공우주 등 특수산업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된 바코드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기존 바코드는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코드가 빠르고 정확하고 또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에는 여전히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제 물류나 유통, 재고 관리에서는 지금도 없어서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드랜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 바코드는 계속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드랜드의 그 작은 줄무늬 하나가 이렇게나 세상을 편리하게 바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네, 우드랜드의 작은 줄무늬 하나가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바꿨듯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은 꼭 이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발명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한 줄의 줄무늬와 삑 소리 속에 담긴 재미와 지식, 또 세상을 바꾼 발명의 힘을 한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하나의 세상을 바꾼 발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죠. 삐삐밴드 슈퍼마켓.